안녕하십니까. 46강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복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제목은 정렬 및 부분합의 세 번째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윤곽 지우기만 진행하고 다음 함수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2작업, 3작업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했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2작업과 3작업 두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자, 복습과는 별개로 함수 학습은 꾸준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배우실 함수에 대해서 보시면 dsum 함수와 daverage 함수예요. dsum 함수, daverage 함수 예전에 dsum에 대해서는 학습을 같이 했었는데 daverage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복습과 새 average 함수, 새 daverage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제2작업, 3작업에 대해서 복습 진행하겠습니다. 제3작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피벗 테이블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까지 진행하기 전에 제2작업과 3작업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피벗 테이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average 함수를 먼저 볼까요? 자, daverage 함수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냥 average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d를 붙여서 daverage가 되면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해요. 그냥 average 함수를 하면 그 해당하는 함수의 셀의 평균을 구하는데 d가 붙게 되면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식이 daverage 함수명 넣고 첫 번째 인수로 영역이 오고 그 다음에 열 번호, 조건 범위가 오게 됩니다. 자,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제가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보시면 daverage 함수예요. 여기 저학년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함수식을 입력하면 저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식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또 해서 결과와 함수식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daverage 함수 먼저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한다. 지금 조건은 어디죠? 저학년 학생이에요. 저학년 학생들이 보시면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에서는 저학년 학생이 되고 자, 총점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하긴 할 건데 어떤 평균? 국어의 평균, 영어의 평균, 수학의 평균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친 총점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총점은 지금 F열이 되겠죠? F열에 해당하는 번호는 몇 번일까요? 열 번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열 번호는 1, 2, 3, 4, 5, 6,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F1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열의 번호가 여섯 번째라서 그래요.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함수식에다가 함수를 써볼게요. 함수를 입력하시려면 항상 D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등호로 시작을 하셔야 되죠. 등호로 입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명 daverage 입력하도록 할게요. daverage 입력하시고 괄호 안에 첫 번째 인수로 열 영역이 와야 되죠. 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 영역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전체적인 데이터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인수가 들어가요. 입력.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는 아까 열 번호라고 알려드린 두 번째 인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수로는 열 번호. 자, 누구의 평균을 구하나요? 총점의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총점이 지금 열 번호로 따지면 F1행입니다. F열의 1행이죠. 6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F1이라고 셀의 주소를 입력해 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번호는 조건의 범위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인수로는 조건의 범위가 오게 돼요. 아까 조건이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조건이 저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A열 1행부터 A열 2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면 네, 함수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자, 맨 처음 인수로는 뭐가 들어가요? 영역이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인수로는 내가 어떤 평균을 구할 건지, 수학의 평균인지, 영어의 평균인지, 국어의 평균인지,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열 번호가 들어간다. 열 번호를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 열이라고 적어도 되죠? F열의 1행이었으니까 열 번호로서 F1이라고 들어가기도 하고 열 번호로 6이라고 입력이 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조건이 어떤 셀의 조건인지 지금 저학년 학생들이니까 A열 1행부터 A열 2행까지 조건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터. 그러면 그 결과로 260이라는 값이 떨어져요. 이게 바로 저학년 학생들의 총점 평균입니다. 자, 보시면 저학년 학생들은 김대한님, 유재성님, 강호동님이네요. 그럼 각각 해당하는 학생들의 총점이 240, 290, 250이에요. 그러면 240과 240과 290, 250 다 더한 값을 나누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3개의 숫자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3으로 나누면 그 평균은 260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을 작성하지 않고도 함수식으로 직접 이렇게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 함수가 무엇이다? dAverage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무엇이 옵니까? 영역. 두 번째 인수로는 열 번호. 세 번째 인수로는 조건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열 번호 F1이라고 쓰여 있는 번호 있죠? 여기 두 번째 인수로는 지금 필드가 온다고 했잖아요. 열 번호가 온다고 했죠? 필드나 열 번호나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F열의 1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기 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F1 대신에 6을 입력해도 똑같아요. 왜 6이냐? 저학년부터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이기 때문에, 아니, 행이 아니라 열이에요. 6열, 5열, 6번, 여섯 번째 열이기 때문에 6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셀 주소 대신에 열 번호인 6을 입력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0 결과는 같죠? 자, 그래서 F1이 입력되거나 또는 열번호 6이 입력되어도 결과는 같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dsum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dsum 함수. dsum 함수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정한 번호의 열 내용 중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sum의 함수도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쓰이는 함수였어요. 합계를 풀 때 쓰이는 sum 함수가 있었는데 앞에 d가 붙어서 dsum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가 되었습니다. dsum 함수는 어떤 함수냐? 지정한 번호들의 열 내용 중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인 거죠.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dsum 함수예요. 자, dsum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형식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 예시 본 다음에 문제 풀러 가도록 할게요. 자, dsum 함수 보시면 영역이라고 오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인수로 오게 되는 열 번호나 필드나 같은 말이라고 알려드렸죠.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아까 저희는 여섯 번째 열에 해당하는 열 번호를 넣어서 F1이라고 하는 열 번호 또는 6이라고 하는 열 번호를 똑같이 활용해서 인수로 활용해서 값을 구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 예시 한번 볼까요? 자, dsum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로는 무엇이 온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영역이 온다. 똑같은 말이죠. 데이터베이스나 영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1부터 F열의 12행까지 영역이 오게 되고 그 영역들 중에 세 번째 열에서 이만큼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dsum 함수입니다. 자, 세 번째 열에서 이 셀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표시하는 함수. 자, 다음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딕선 함수가 왔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어떠한 영역이 먼저 오게 되고 그 영역들 중에 셀의 이름이 수량이라는 열이 있다면 그 수량 열 중에서 H1과 H2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예시는 없네요. 자, 그러면 뒷섬 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뒷섬 함수 왔습니다. 자, 뒷섬 함수에 오셔서 이번에는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들의 총점의 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문제, average 함수는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였어요. 평균. 이번에는 총점의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의 합계. 합계를 구하는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 해당할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때는 dsum. 어떠한 조건이 있는 그 문제의 평균을 구할 때는 daverage라고 알려드렸어요. daverage와 dsum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함수식을 먼저 여기에 작성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구할 학생들의 조건의 총점에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니까 sum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dsum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등호로 시작을 해서 자, 함수명 dsum 입력하시고 괄호 안에 첫 번째 인수로서 무엇이 오게 되나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영역을 선택해 주게 되죠. 자, 전체적인 영역 선택하시면 A열 1행부터 F열의 6행까지 전체적인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입력이 끝났고 두 번째 인수로 이제 필드라고 오게 되죠. 필드나 열 번호나 똑같은 말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구할 필드는 어디예요? 총점 필드예요. 총점 필드. 자, 총점 필드는 어디 있나요? 총점 필드 여기 끝에 있네요. 자, 총점 필드는 F열의 1번 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F열의 1, 자, F열의 1 입력이 돼도 좋고 아까 했던 대로 영역들 중에 A열 1행부터 1열이라고 본다고 했죠. A열 1행부터 1열, 2열, 3열, 4열,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 줄을 말해요. A열, B열, C열 세 번째, D열 네 번째. 그래서 F열은 F1행에 해당하는 총점이 있는 F열은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셀 주소 F1 대신에 6을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F1 열번호 또는 6이라는 열번호 또는 F1이라고 하는 셀 주소 똑같이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로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조건이 온다고 했죠? 조건의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조건은 저학년이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저학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A열 1행부터 A열 2행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함수가 영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괄호를 닫고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 확인. 네, 결과는 780이 나왔습니다. 자, 조건이 저학년 학생들이니까 저학년이 지금 몇 명 없네요. 직접 저학년에 해당하는 총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몇 개 없으니까. 자, 총점은 지금 240점 더하기 290점 더하기 250점이네요. 합계를 엔터 쳐보면 네, 총점의 합계 780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는 함수식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함수식을 써서 결과를 도출해 낼까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부분은 뭘까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총점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똑같네요. F2나 F5나 F6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정된 내용이 여기서도 반영이 될 거예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조건을 넣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알고 싶을 때 함수를 이용하면 편하죠. 이거는 내가 각각 하나하나 짚어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 함수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조건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dsum과 daverage 함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daverage나 dsum에 대해서 무언가 어렵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다음 영상 제작 때 꼭 그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제2작업, 제3작업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필터 및 서식 작성이라고 해서 고급 필터 내용을 입력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붙여넣고 뽑아내는 거였죠. 그리고 뽑아 나와진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 설정을 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라라고 위치를 지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뽑아 넣을 부분도 조건과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B열의 13행에다가 입력하고 B열의 18생에다가 셀에다가 입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었고, 자, 보시면 조건이 두 가지인데 관람 등급이 9세 이상. 자, 한 줄에 쓰이면 이거나 엔드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지금 총 3개인데 3개를 자세히 잘 보면 조건을 잘 보면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면서 엔드 조건이죠. 수량 등급이 예매 수량이 2000 이상이거나 5호 조건이에요. 그리고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이 그래서 조건이 지금 총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작성하실 때는 잘 보면 엔드 조건은 한 줄에 입력한다고 했어요. 그죠? 엔드 조건은 한 줄. 5호 조건은 다른 줄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한 줄에 입력한 거는 엔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에 입력이 됐고 요거는 5호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줄에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면서 예매 수량이 2000 이상이거나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해낸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따로 서식 설정을 스타일 보통 7이라고 해서 스타일 설정까지 해준 거죠. 필터의 서식 설정까지 해준 거예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해서 제 2작업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또 목표값을 찾는 것, 이러한 값이 되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자, 아까 나왔던 조건을 찾아서 문제 푸는 거와 같죠? 자, 어떤 데이터로 어떤 조건이 1이라는 조건이면서 이거나니까 5호 조건이네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상이 그러니까 총 조건은 두 가지인데 5호 조건으로 다른 줄에 서로 쓰이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나 라니까 5호 조건이죠. 해당하는 복사 위치에 조건을 넣고 데이터를 출력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풀었던 문제에다가 풀도록 할게요. 자, 제2작업이라고 해서 제1작업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드렸고 제2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풀어서 출력된 내용이죠. 제3작업은 아직 아무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서 빈 내용이에요. 자, 제2작업에서 또 다른 2작업 문제가 나와 있는 형태니까 제2작업 2작업 탭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탭을 하나 더 만드시려면 이러한 종이 한 장 한 장을 만드는 걸 탭이라고 하거든요. 제1작업에서는 첫 번째 탭, 제2작업이라고 해서 두 번째 탭이 있고 여기 세 번째 3작업이라고 하는 탭에는 아무 내용도 없지만 3작업 내용 작성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도록 하고
제2작업 탭을 2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탭 부분에서 마우스를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가로가기들이 나오는데 탭을 새로 만들 거니까 자, 삽입이라고 하나, 탭 하나를 삽입하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삽입 누르러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위에 삽입 클릭. 그러면 삽입이라고 해서 무엇을 넣을 건지를 찾아달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는 엑셀 시트 한 장을 입력할 거니까 이거 한 장 입력하시면 새로운 탭이 생깁니다. 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시트 1이라고 하나 생겼죠? 자, 시트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시트 1을 지우고 다른 내용으로 입력할게요. 다른 내용이 뭐냐면 제2작업 저는 제2작업 언더바 목표값 찾기라고 입력했어요. 자,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제2작업의 제목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제2작업 언더바 필터 및 서식이라고 할까요? 필터 및 서식 엔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했던 이 작업 문제는 필터 및 서식이라고 따로 입력을 해줬고 지금 작성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더바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고 했어요. 자, 목표값 찾기라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죠? 목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이만큼의 평균이 이렇게 되려면 어떤 목표값이 되어야 되는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 값의 목표값이 찾아보아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 목표값 찾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문제를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목표값 찾기를 위해서는 맨 처음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되죠. 자,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라 어떤 여기 값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값을 찾으시려면 제1작업으로 오셔야 돼요. 제1작업 오세요. 자, 조건에 먼저 제1작업 시트 B열 4행부터 H열 12행까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열 2셀부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 셀들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에서 B열 4행부터 관리번호 셀부터 H열 12행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B열 4행이요. 관리번호 셀부터 드래그해서 H열입니다. 여기가 H열 12행셀 H열 12행셀이 셀 안이 3752매라고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셀까지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자, 컨트롤 C 누르시면 셀 테두리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작은 점점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한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복사하셨으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탭 선택하셔서 자,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붙여 넣을 거예요. B열에 자, 제2작업 목표값 찾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였냐면 A열의 셀 너비를 열의 너비를 11이라고 아니 10이 아니라 1이라고 맞춰주는 거였죠. 이거는 엑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면 그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A열의 너비를 항상 1이라고 해달라라고 ITQ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A열의 너비가 1만큼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ITQ 엑셀에서는 항상 열의 너비가 1입니다. 모든 작업에 1작업, 2작업,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도 1 너비가 1이고 3작업 아직 작성 안 됐지만 3작업까지 다 열 너비 A열의 열 너비는 항상 1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목표값 찾기 부분에 오셔서 B열의 이 셀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 거, 아니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거예요. 붙여 넣을 건데 그냥 붙여 넣으시려면 컨트롤 V 해서 넣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이죠.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있어요. 붙여넣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클릭, 붙여넣기 클릭. 자, 데이터가 복사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 바로 안 되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복사가 되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목록 단추가 있어요. 그죠? 붙여넣기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넣을 거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이 뭐냐면 열의 너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열 너비들, 이게 열이죠. 하나하나 F열, G열이죠. 열 너비를 열 너비 사이의 글자들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잘린 글자들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샵처럼 처리된 것도 여기에 셀의 내용이 셀의 너비가 좁아서 샵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시면 열의 너비를 자동으로 예쁘게 처음에 데이터 복사한 내용과 똑같이 열 너비를 맞춰서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컨트롤 V에서 이 열 너비 F열과 G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공연일에 샵 처리했던 부분들의 열 너비를 이렇게 이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컨트롤 V 하지 않고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아래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자, 선택하여 붙여 넣을 때 우리는 열너비 체크했었죠? 열너비를 기준으로 붙여 넣는 거기 때문에 열너비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열너비를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데이터 복사한 것과 똑같이 열너비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데이터 1작업에 있었던 열너비와 똑같이 제 2작업에도 예쁘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컨트롤 V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H열 복사를 할 건데 열의 너비가 동일하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 C에서 붙여 넣은 데이터를 잘 보시면 글자가 잘려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잘려 있으니까 이 열 구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더블 클릭 따닥 해야 되죠. 하나하나 다 하려면 이게 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준은 열 너비 확인해가지고 내가 데이터 1작업에서 제 1작업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열 너비를 제 1작업과 동일한 열 너비를 선택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면
이 열너비에 맞춰서 데이터가 짠 들어간다. 자, 붙여넣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C에서 붙여넣는 방법, 컨트롤 V에서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그래서 그냥 붙여넣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하나하나 열너비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붙여넣기 하기 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준을 열너비 확인해서 컨트롤 V 해주는 방법도 있다. 자,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문제를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올게요. 열너비가 넓어진 만큼 열너비가 길어진 만큼 데이터가 조금 밀려서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를 위해서 B열 11셀부터 G열 11셀을 병합하래요. 자, 병합 먼저 할까요? 영역 선택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B열의 11셀부터 H열의 G열의 11셀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영역이 되네요. 이만큼의 영역을 선택해서 병합 처리해 주셔야겠죠? 지금 B열, C열, D열, H, 여기 G열까지 다 한 칸 한 칸 처리가 된 거니까 한 칸씩이 아니라 합쳐서 한 칸으로 합쳐주시면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는 거죠? 눌러주시면 아예 한 칸 처리가 되었어요. 한 칸씩이었던 내용들이 열들이 한 줄이 되었어요. 한 칸이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야 됩니다. 내용을 무엇을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예매 수량 및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예매 수량 및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HR 11셀에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디에버리지 함수 배웠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각각 디에버리지와 에버리지 함수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HR 11셀에 자,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해야겠죠? 등호 입력하고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디에버리지 함수 문제 이용해서 푸는 거죠. 디에버리지 함수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HR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이니까 이만큼의 영역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전체 평균은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전체 평균은 2215라고 나오네요. 자,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필터. 여기서는 2300배라고 나오네요. 어디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 HR 데이터가 다른가? 데이터는 같은데 3638매. 데이터가 다르네요. 여기서 2953회네. 왜 다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안 봤는데요. 전체 평균의 2300매가 되려면 지금 목표값 찾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의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찾아서 그 값이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만큼이 맞는데 여기의 값을 2300매라고 평균을 찾으려면 자, 공연명 가족의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 자,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을 찾으려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H열의 11셀 있죠? H열의 11셀. 자, 이만큼의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기가 가족이라는 공연의 예매 수량이 2,953회예요. 자, 이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평균을 보시면 2,215매잖아요. 이거를 2,300이 되도록 맞춰주려면 2,300매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평균의 예매 수량이 2,300이 되려면 가족이라는 공연의 예매 수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 목표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찾기 위해서는 예매 수량의 HR 11셀,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구한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으로 가서 자, 데이터 탭 여기 있죠? 데이터 탭에 여기 옆으로 조금 가시면 자, 데이터 탭에서 옆으로 조금 가시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엑셀의 그 버전에 따라서는 데이터 도구라고 그룹이 나뉠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그룹이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른 그룹으로 나뉜 버전이네요. 자, 여기에서 가상 분석 목록 클릭하시면 그러면 목표값 찾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목표값 찾기.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클릭. 자, 그러면 수식 셀은 지금 맨 처음에 선택했던 HR11셀 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얼마예요? 230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2300. 그래서 찾는 값을 2300 입력해 줄게요. 자, 2300 입력하고 자, 바꿀 값에 대해서는 값을 바꿀 셀에 대해서는 자, 셀의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F열에 3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F열에 3 아이고 죄송합니다. F열에 3이 아니라 가족의 예매 수량이잖아요. 맞네요. 가족의 예매 수량이니까 자 보시면 가족이라는 공연명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예매 수량이니까 HR 3행이 맞아요. 그래서 HR 3행 이렇게 입력이 되면 확인 눌러주시면 자, 그 값을 찾았습니다. 목표값은 2,300이 돼야 되고 현재 목표값으로는 2,300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예매 수량은 3,638매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아까 원래 데이터에서는 가족의 예매 수량이 2,000 얼마인 값이었잖아요. 그런데 2,300매가 되려고 하면 가족의 예매 수량은
3638메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고급 필터 과정을 이용해서 여기 조건에 맞춰서 복사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컨트롤 S 해서 저장할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목표값 찾기 탭에서 2300메가 되려면 가족의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가족의 예매 수량 구하는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